사람은 모두 말하지 않은 선택을 하나쯤 안고 삽니다. 어떤 선택은 용기에서 나오고 어떤 선택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선택은 침묵으로 이어지는 선택입니다. 조선에도 끝내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 결과를 혼자서 감당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실록에 없습니다. 공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지만 어느 무덤가에는 그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록엔 없고 사람들 기억에만 남은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말한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한성 남쪽 성박 언덕 끝자락, 그곳에 무덤 하나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문도 없고 제사도 없고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묘. 잡초만 무성하고 봉부는 비에 씻겨 낮아져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개나리가 피어도 그 무덤 주변만은 황량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단풍이 물들어도 그곳만은 쓸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무덤, 죄인의 것일 게다. 역적이었나 보지. 그렇지 않고서야 저리 버려질 리 없어. 후손도 없나? 있었다면 진작 옮겼겠지. 밤에 지나가면 귀신이 나온다던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영모에 연루된 자의 무덤이라 했고 어떤 이는 폐륜을 저지른 자의 무덤이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무고한 누명을 쓰고 죽은 원혼의 무덤이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무덤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말해선 안 되는 것으로 자리 잡았을 뿐입니다. 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그 무덤 앞엔 한 송이 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잊혀진 무덤. 그것이 사람들이 그 무덤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돌보는 사내가 있었던 겁니다. 낡은 도포, 굽은 어깨, 허연 수염. 그는 한 달에 한두 번쯤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잡초를 뽑고 봉분을 매만지고 조용히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때로는 작은 도시락을 가져와 무덤 옆에 놓기도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사내의 손은 거칠었지만 무덤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 무덤이 누구 것입니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친척이십니까? 지날 사람입니다. 그럼 왜 돌보십니까? 죄인의 무덤인데 괜찮으신 겁니까? 죄인이라 해도 사람입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침묵은 질문보다 무겁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칠 때도 한여름 폭염이 내리쬐 때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발걸음은 변함없었습니다. 어느덧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은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 노인이 무덤에 가는구나. 참 기이한 인연이지. 하지만 아무도 그 인연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사내는 또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술병 하나.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빗물이 잔을 채우기 전에 땅에 술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내가 말했더라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상은 달라졌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빗물이 사내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달라지지 않았겠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그저 두려웠을 뿐이야. 살고 싶었을 뿐이야. 사내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떨렸습니다. 용서해다오. 아니,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구나. 빗소리만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듣는 듯 했습니다. 용서일까요? 아니면 원망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사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젖어 있었고 도포는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같았습니다. 수십 년 전, 사내는 한성의 어느 관청에서 문서를 다루던 하급 관리였습니다. 글씨가 반듯했고 성실했으며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세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다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벗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관청에서 일하던 정의감 넘치는 양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술을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나라는 썩었네. 벗이 말했습니다. 권력자들은 백성을 짓밟고 관리들은 뇌물에 눈이 멀었어. 사내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자네는 왜 말이 없나? 말해서 바뀔까요? 바뀌지 않아도 말해야지. 그게 옳은 일이니까.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관청엔 늘 그렇듯 문서가 쌓여 있었고 사내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장의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그 문서는 어느 양반과의 토지 분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토지 문제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자의 이름, 뇌물의 흔적, 백성들을 착취한 증거, 그리고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사내는 그 문서를 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 문서가 사라진 이유를, 그리고 누가 그것을 원했는지를. 다음 날 아침, 관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관이 물었습니다. 문서를 본 자가 누구냐? 사내는 침묵했습니다. 말하라. 이것은 영모와 연결될 수 있는 일이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벗이 잡혀갔습니다. 그는 문서를 훔쳐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내는 알았습니다. 벗은 영모와는 무관했습니다. 그는 다만 권력자의 죄를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그 문서만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문서를 봤습니다. 그 안에는 영모가 아니라 권력자의 횡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순간 사내도 함께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분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선택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쪽을. 그리고 그 선택은 벗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문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었습니다. 사내의 벗이었습니다. 그는 영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쓰고 국문을 받았고 끝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내는 그날 멀리서 형장을 지켜봤습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벗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다. 나는 다만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이다. 벗의 목소리가 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집행되기 직전 벗은 사내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벗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살아라.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자네만이라도 살아라. 사내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는 평생 사내의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평생 말을 줄였습니다. 관청을 떠났고 사람들을 피했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말했더라면 벗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수십 명의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권력자는 진실을 묻기 위해 관련자 모두를 숙청했을 것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십 명을 죽게 할 것인가?
아니면 수십 명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버릴 것인가? 사내는 평생 그 질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답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 무덤은 벗의 것이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자의 무덤이라 가족도 감히 돌볼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고향으로 쫓겨갔고 자식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그 무덤을 찾아 평생을 돌봤습니다. 속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비바람이 칠 때마다 무덤을 찾았습니다. 잡초를 뽑고 술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떤 날은 벗에게 세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늘은 눈이 왔네. 자네가 좋아하던 눈이야. 아까 까치가 울더군. 반가운 손님이 온다던데 나밖에 없으니 나를 말하는 건가? 세상은 여전히 썩었네. 자네가 바꾸려던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야. 세월이 흘러 사내의 머리도 휘어지고 허리도 굽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노인 미쳤나 보다. 죄인의 무덤을 돌보다니 무슨 인연이길래 저리 집착하나. 하지만 사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는 그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80이 넘은 어느 겨울날 사내는 무덤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술병 하나,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사람들은 그를 벗의 무덤 옆에 묻어줬습니다. 이 노인이 평생 여기 다녔으니 여기 묻어주는 게 맞겠지. 2개의 무덤, 비문도 없고 이름도 없는 2개의 무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죽어서야 2 사람은 다시 나란히 누웠습니다. 조선의 실록에는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공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 옆엔 이름 없는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이 걸어온 길, 그 길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따금 그 2 무덤을 지나며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2 사람이 묻혀 있대. 서로 어떤 사이였을까? 친구였을까? 아니면 원수였을까? 아니면 형제였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2 사람 사이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정이었을 수도 있고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용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그 2 무덤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침묵의 무덤.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2 사람에게 어울린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봄이 오면 누군가 그 무덤 앞에 꽃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놓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봄이면 2 무덤 앞에는 하얀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록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 기록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합니다. 말하는 선택, 그리고 말하지 않는 선택. 어떤 선택은 역사에 기록되고 어떤 선택은 침묵 속에 묻힙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해서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만큼 무겁습니다. 사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을 무덤 앞에서 보냈습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아니면 틀렸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옳은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덜 나쁜 선택, 덜 고통스러운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내는 한 사람을 버림으로써 수십 명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만 질문만이 남습니다. 만약 그날 당신이었다면 벗을 살리기 위해 진실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피를 막기 위해 끝까지 침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역사는 선택을 기록하지만 선택의 무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오직 선택한 사람만이 압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평생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무덤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진실의 무덤, 선택하지 못한 용기의 무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죄의 무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덤 앞에 꽃 한 송이를 놓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기록에 남지 않은 선택, 그리고 끝내 말하지 않은 한 사내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조선의 기록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